손흥민이 솔직히 그냥 운 좋게 PK 얻어낸 거 아니야. 그리고 파넨카 킥? 그냥 가볍게 띄운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뜨거워졌다. 오늘은 평화롭게 맥주 한잔하며 경기를 복귀하는 날일 줄 알았는데 결국 싸움이 시작됐다. 야, 너 진짜 축구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제부터 손흥민이 왜 대단한지를 민기에게 낱낱이 설명해야만 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스포츠바. 벽면에는 EPL 팀들의 유니폼과 사인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있고 천장에는 여러 개의 TV 화면이 동시에 축구 경기를 송출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시선이 향한 곳은 중앙 스크린. 바로 방금 끝난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하이라이트가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야, 오늘 손흥민 경기 봤냐? 준영은 흥분된 얼굴로 맥주 한 잔을 털어넣으며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몇 잔의 빈 맥주잔이 놓여 있었다. 그만큼 이 경기는 그에게 있어 흥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손흥민이 80m를 질주해 얻어낸 페널티킥 장면이 다시 한번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맞지? 근데 솔직히 또 그 정도로 난리칠 일인가? 마주 앉은 민기는 맥주를 홀짝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유난히 한 선수에게 열광하는 모습에는 언제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대중이 찬양하는 스타들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그의 태도였다. 그 정도라니 네 눈으로 봤잖아. 수비수들을 제치고 80m를 질주해서 PK까지 따내고 직접 골까지 넣었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준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봐왔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장면은 그가 선수로서 또 한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민기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결국 팀은 무승부잖아. 골은 넣었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잖아. 준영은 피식 웃었다. 야, 축구가 개인 스포츠냐? 손흥민이 팀 전체를 끌고 갈 순 없잖아. 경기 보면서 알았겠지만 지금 토트넘 수비진 완전 엉망이었어. 벤 데이비스랑 호이비에르 실수하는 거 안 보였냐? 민기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래도 팀을 이끄는 게 주장 역할 아니냐? 그렇게 대단한 선수면 팀을 좀 더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준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기의 이런 태도는 예전부터 익숙했다. 무언가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끝까지 반박하고 싶어하는 습관 말이다. 그는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보며 말을 이었다. 주장이라고 해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축구는 팀 스포츠야. 그리고 오늘 손흥민이 한 걸 보면 팀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가담하면서 엄청나게 뛰었고 오늘도 후반 풀타임 뛰었는데 그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민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화면에서는 손흥민이 경기 직후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호했다. 근데 토트넘 팬들은 진짜 손흥민 없었으면 경기 터졌다고 하더라. 뭐 그 정도로 잘하긴 했나 보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경기 끝나고 손흥민을 엄청나게 극찬하더라. BBC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주장 중 한 명이라고 했고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없었으면 토트넘은 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어. 민기는 픽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러면 손흥민이 진짜로 EPL에서도 탑급 선수라는 거야? 준영은 단호하게 답했다. 그렇지. 이제는 단순한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EPL 전체에서 톱 클래스야. 이번 시즌만 봐도 골도 넣고 도움도 많이 하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잖아.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찝찝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EPL 우승은 없잖아. 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말이 맞았다. 손흥민은 EPL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지만 아직 한 번도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맞아. 우승이 없다는 게 아쉬운 건 사실이지. 근데 우승이 없다고 해서 그 선수가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야. 예를 들어 해리 케인도 아직 EPL 우승 못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라고 평가하잖아. 민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준영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승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하게 팀에 기여하고 있는지야.
손흥민은 10년 가까이 EPL에서 뛰면서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이제는 주장까지 됐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민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그가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 그의 커리어는 확실히 남다른 점이 있었다. 내 말 듣고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네. 손흥민 대단한 선수긴 하다. 준영은 씩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드디어 인정하냐? 그럼 다음 경기부터 너도 같이 보자. 민기는 한숨을 쉬면서도 잔을 들어 올렸다. 두 개의 맥주잔이 가볍게 부딪혔다. 바의 TV 화면에는 여전히 손흥민의 하이라이트가 재생되고 있었고 바 안의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축구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라는 걸 오늘 밤 준영과 민기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민기는 맥주잔을 굴리며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야, 그런데 손흥민이 뛴 거야 대단하긴 한데 진짜 그렇게 극찬받을 정도였냐? 골은 넣었다지만 결국 무승부였잖아. 준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야, 너 경기 제대로 본 거 맞냐?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기 전이랑 후를 비교하면 완전 다른 팀이 됐어.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여기 봐. 전반전 내내 토트넘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본머스한테 밀려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줬어. 특히 전반 41분 포로가 패스를 실수하면서 본머스가 역습을 했잖아. 민기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거 실수 하나 때문에 골 먹힌 거잖아.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실수 하나가 아니라 흐름 자체가 안 좋았다고. 포로가 패스를 느슨하게 주니까 본머스가 바로 역습 들어갔고 케르케즈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서 테버니어가 논스톱 슛으로 골을 넣었잖아. 완전 무너졌지. 팬들도 야유하고 분위기 완전 가라앉았어. 민기는 천천히 맥주를 들이켰다. 그래서 손흥민이 나오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야? 완전 달라졌지.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이랑 베리발이 들어오면서 공격에 활기가 생겼어.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면서 본머스 수비를 끌어냈고 토트넘이 반격할 기회를 잡기 시작했어. 화면 속에서 후반 8분 손흥민이 특유의 오른발 가마차기 슛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다. 공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지만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이거 봐. 손흥민이 전매특허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잖아. 조금만 안쪽으로 갔으면 그대로 골이었어. 그리고 후반 12분에도 킬패스로 사르한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사르가 마무리를 못했어. 이런 게 팀을 변화시키는 플레이야.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래, 공격적으로는 좋았네. 근데 결국 두 번째 골 먹고 2대0까지 밀렸잖아. 이때까지 손흥민이 한 게 없잖아. 그건 본머스가 너무 날카로웠어. 후반 20분 클라이버르트가 센스 있게 침투 패스를 넣었고 에바니우송이 왼발로 공을 띄워서 비카리오를 넘겨버렸잖아. 골키퍼 입장에선 대응하기 어려운 슈팅이었지. 하지만 여기서 끝났냐? 아니지. 바로 2분 뒤에 토트넘이 추격골 넣었잖아. 화면에는 후반 22분 사르의 크로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거 봐. 사르는 크로스를 올리려다가 실수했는데 이게 오히려 골이 돼버렸어. 사실상 행운의 골이지. 그런데 이 골로 토트넘이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다음이야. 손흥민이 어떻게 경기를 바꿨는지 봐. 민기는 화면 속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달리는 거 아냐? 마주 앉은 민기는 맥주를 홀짝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유난히 한 선수에게 열광하는 모습에는 언제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대중이 찬양하는 스타들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그의 태도였다. 아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첫 터치야. 손흥민이 딱 방향을 잃고 미리 전방으로 치고 나간 거야. 본머스 수비가 하나, 둘, 셋, 넷이나 있는데도 말이지. 화면 속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에서 순식간에 스프린트를 시작했다. 상대 수비수 2명이 따라붙었지만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의 가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이다. 준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봐왔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장면은 그가 선수로서 또 한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손흥민이 단순히 빨리 뛰는 게 아니라 공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질주한다는 거야.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달리면 공을 놓쳐버리거든. 근데 손흥민은 공을 발 앞에 두면서도 속도를 유지해. 그러니까 수비가 붙어도 패스를 할지 돌파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민기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여기서 본머스 수비들이 좀 멍청하게 대처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태클을 걸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준영이 피식 웃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의 장점이야. 상대 수비가 함부로 태클을 못하게 만드는 거. 여기 봐. 첫 번째 수비수는 뒤쳐졌고 두 번째 수비수가 따라오긴 하지만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면서 타이밍을 뺏어. 그러니까 수비수가 태클을 못하고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지. 화면 속에서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도달했다. 이제 본머스의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다. 이제 여기서 봐. 손흥민이 이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 왼발로 슈팅을 할 것처럼 하면서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공을 살짝 밀어. 이 타이밍이 완벽한 거야. 화면 속 본머스 수비수는 발을 뻗어 태클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공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린 상태였다. 골키퍼는 그대로 손흥민의 발을 걸었고 심판은 즉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민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후반 41분 장면이 다시 재생됐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골키퍼 케파와 마주한 순간이었다. 준영이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서 손흥민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냥 슛을 때린 게 아니라 골키퍼가 반응하도록 유도했어. 몸을 살짝 틀면서 공을 살리는 척했는데 케파가 순간적으로 반응하다가 손을 내밀었지. 그런데 손흥민이 그걸 읽고 골키퍼의 발에 살짝 걸려 넘어졌어. 완전 영리한 움직임이었지. 민기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이거 일부러 유도한 거네? 근데 저렇게 넘어지면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냐고 말 나올 수도 있잖아. 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지. 골키퍼가 먼저 발을 걸었고 손흥민이 그걸 정확하게 읽고 반응한 거야. 그래서 심판도 망설이지 않고 PK를 줬잖아. 그리고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손흥민의 강심장을 봐. 화면 속에서 손흥민이 침착하게 공을 잡고 페널티킥을 준비했다. 그는 골키퍼가 움직이길 기다렸다가 가볍게 중앙으로 파넨카 킥을 시도했다. 공은 부드럽게 골망을 흔들었다. 민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근데 파넨카 킥이 뭐야? 그냥 살짝 찬 거 아니야? 준영은 웃으며 설명했다. 파넨카 킥은 골키퍼가 먼저 방향을 예측하고 움직일 거라고 믿고 공을 살짝 중앙으로 띄워서 넣는 킥이야. 페널티킥에서 저렇게 차는 건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해. 왜냐하면 골키퍼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잡히거든. 근데 손흥민은 골키퍼가 분명 움직일 거라는 걸 읽고 정확하게 찼어. 이게 가능한 건 멘탈이 진짜 강하기 때문이야. 민기는 감탄하며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와, 이건 진짜 침착한데? 저기서 저렇게 찰 수 있는 멘탈이면 대단하긴 하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저런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차는 게 진짜 리더십이고 클래스야. 그리고 너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공격만 한 줄 알지? 수비까지 엄청 가담했어. 와, 후반 45분에 본머스가 역습할 때 손흥민이 어떻게 수비에 가담하는지. 화면에서는 본머스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할 때 손흥민이 빠르게 복귀해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는 모습이 나왔다. 민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정. 그냥 골 넣은 게 아니라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꿨네. 솔직히 난 그냥 토트넘이 운 좋게 비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없었으면 완전 졌겠네. 준영은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이해했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중심이야. 그의 플레이가 있기에 토트넘이 2대2 동점으로 오늘 무승부라도 할 수 있었던 거지. 민기는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손흥민 플레이가 이해가 되네. 이해하고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TV 화면 속에는 여전히 손흥민의 활약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스포츠바 안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TV 화면에는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팬들도 여전히 그 경기 내용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민기는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검색했다. 야, 여기 봐.
팬들 반응 장난 아니다. 준영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다. 뭐라고들 해? 민기는 게시글을 하나 읽으며 말했다. 여기 우리 주장 아니었으면 경기 터졌다. 이건 뭐 당연한 거네. 준영은 피식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오늘 손흥민 아니었으면 그냥 0대2로 졌다고 가야지. 후반전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바꿔놨고 마지막에 PK까지 얻어내면서 동점 만들었잖아. 민기는 계속해서 글을 읽었다. 근데 PK 장면에 대한 의견도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팬들은 심판이 PK 안 줬으면 난리 났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애매한 판정이었다고 하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뭐 원래 PK 판정은 논란이 많지. 근데 봐 손흥민이 케파를 완전히 속이고 케파 발에 걸려 넘어졌잖아. 느린 화면 봐도 케파가 먼저 발을 뻗었고 손흥민이 그걸 보고 반응한 거야. 이건 100% PK지. 민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근데 그런 플레이가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준영은 웃으며 다시 화면을 가리켰다. 야, 축구는 심리 싸움이야. 손흥민은 그냥 공을 몰고 가서 슛을 때릴 수도 있었겠지. 근데 골키퍼가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을 이용하는 것도 공격수의 기술이야. 이것도 실력이라고. 민기는 납득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내 말대로라면 심판이 그냥 쉽게 PK를 준 건 아니겠네. 근데 댓글 보니까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장난 아니야. 준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하지. 감독이 오늘 경기 운영을 너무 안일하게 했어. 보머스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데도 전반 내내 교체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잖아. 손흥민이랑 베리발이 들어오고 나서야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걸 왜 후반전에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민기는 다시 폰을 보며 팬들의 반응을 읽었다. 여기 봐, 손흥민이 감독보다 전술을 더 잘 짜는 것 같다. 준영은 피식 웃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게 오늘 손흥민이 들어가고 나서 토트넘의 공격 전개 방식이 아예 달라졌어.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면서 수비를 흔들었고 패스 연결도 더 활발해졌잖아. 전반전에는 진짜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민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근데 토트넘 팬들은 늘 손흥민만 칭찬하네. 진짜 팀 팬 맞냐?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토트넘 팬들이 팀을 좋아하는데 현재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이니까. 경기 흐름을 바꾸고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낸 선수를 칭찬하는 게 뭐가 문제야? 민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부진할 때도 있었잖아.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는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주장까지 맡았어. 리더십까지 생겼다고. 그냥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야. 민기는 천천히 맥주잔을 들이켰다. 그래도 오늘 경기만 보면 진짜 손흥민이 없었으면 팀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 준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래서 팬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손흥민이 없었으면 토트넘은 그냥 무기력하게 졌을 가능성이 컸거든. 그러니까 팀을 살려낸 주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지. 민기는 다시 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보았다. 그곳에는 손흥민이 PK를 성공시키고 환호하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인정. 오늘만큼은 손흥민이 없었으면 진짜 최악이었을 것 같다. 준영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손흥민 경기에 흥미가 생기지? 너도 곧 팬이 될걸? 민기는 피식 웃으며 잔을 들어올렸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 다음 경기 같이 보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스포츠바의 분위기는 열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경기 후에도 팬들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고 TV 화면에서는 영국 주요 언론들의 경기 분석과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기는 휴대폰을 열어 스포츠 뉴스를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근데 이거 봐. 영국에서도 손흥민 극찬이 엄청난데? 준영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들 하는데? 민기는 BBC의 헤드라인을 읽어 내려갔다. BBC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주장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어. 그리고 토트넘이 어려울 때 손흥민이 해결해 준다라는데? 준영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이게 단순히 이번 경기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시즌 내내 손흥민이 보여준 게 있잖아.
팀이 어려운 순간마다 득점하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를 해왔잖아. 민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럼 진짜 영국에서도 손흥민을 인정하는 거네. 예전에는 그냥 아시아 최고의 선수 정도로만 얘기했었잖아. 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단순히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월드클래스로 인정받는 거야. 이번 경기 후에도 가디언이 아시아 선수가 EPL을 이렇게 장악하는 건 역사적 사건이라고까지 말했어. 민기는 화면을 보며 다시 검색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봐.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이 없었으면 토트넘은 패했을 것이라고 했네. 준영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제는 영국에서도 손흥민을 팀의 핵심으로 보지. 그냥 좋은 공격수가 아니라 토트넘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평가하는 거야. 민기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을 정도면 손흥민이 정말 EPL 역대급 선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이번 시즌이 끝나면 EPL 역사상 득점 순위 16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 이제는 그냥 우연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EPL 역사에서 꾸준히 언급될 선수야. 민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나는 손흥민이 잘하는 선수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는 몰랐어. 준영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야, 여길 봐. BBC가 이번 경기 평점을 매겼는데 비카리오랑 함께 팀 내 최고 평점 8점을 받았대. 민기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그러면 진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거의 최고였다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이건 단순한 평점이 아니야. 경기력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경기 운영 능력까지 평가한 거야. 민기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진짜 월드클래스 인정이지. 준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EPL에서도 손흥민을 단순히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평가하는 거야.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이렇게 꾸준히 활약한 아시아 선수는 없었잖아. 민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인정. 근데 이제 EPL에서 우승하면 진짜 완벽할 텐데. 준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아쉽긴 하지. 하지만 우승이 없다고 해서 그의 위상이 줄어들진 않아. 아까 말했듯이 해리 케인도 EPL 우승은 없지만 역사적인 공격수로 평가받잖아. 민기는 다시 한번 맥주를 들이켰다. 그래, 맞아.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겠지. 준영은 씩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드디어 이해했냐? 이제 손흥민이 왜 EPL에서 전설적인 선수로 평가받는지? 민기는 한숨을 쉬면서도 잔을 들어 올렸다. 어쩔 수 없지. 이제부터는 진짜 제대로 손흥민 경기 봐야겠네. 스포츠바의 분위기는 한층 차분해졌다. 맥주잔을 기울이며 토트넘과 손흥민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준영과 민기는 이제 시선을 돌려 손흥민이 한국과 해외에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기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야, 근데 댓글 보니까 한국 팬들은 뭔가 아쉬워하는 반응도 많은데? 준영이 눈썹을 들며 물었다. 뭐라고들 하는데? 민기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봐. 손흥민이 EPL에서 잘하는 건 알겠는데 국대에서도 뭔가 이뤄내야 진짜 전설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많아. 준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그게 한국 축구 팬들의 특성이야. 한국에서는 국가대표 성적이 엄청 중요하게 평가되잖아. 클럽에서 아무리 잘해도 국대에서 우승을 해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민기는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더 대단한 커리어가 되긴 하겠지. 준영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렇지. 하지만 유럽에서는 평가 방식이 좀 다르거든. 거기서는 클럽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게 더 중요해. 예를 들어 메시랑 호날두도 월드컵 우승 전까지는 국가대표 성적이 아쉬웠지만 그들이 월드클래스로 평가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 민기는 화면을 넘기며 다른 기사를 읽었다. 여기 봐. 영국 팬들은 국가대표보다 클럽에서 꾸준한 활약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특히 프리미어리그 같은 리그에서는 시즌 내내 꾸준하게 잘하는 게 선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야. 월드컵 같은 대회는 한 달 안에 끝나지만
리그는 910개월 동안 계속되잖아. 이걸 꾸준히 해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지.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한국 팬들은 유럽에서도 손흥민을 엄청 응원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긴 해. 준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EPL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선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손흥민이 뛰는 경기가 있으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본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민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손흥민 경기 볼 때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난리 나더라. 골 넣으면 댓글 수천 개씩 올라오고. 준영은 맞장 굳혔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야. 유럽에서는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평가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훌륭한 선수를 넘어 국민적인 영웅 같은 존재지. 민기는 다시 한번 화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국대에서 뭔가 우승하면 더 완벽하긴 하겠다. 준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아.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더 완벽한 커리어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손흥민이 이미 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수야. 한국 팬들도 유럽에서 그를 응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국대 성적을 기대하는 게 우리 문화인 것 같아. 민기는 생각에 잠긴 듯 맥주잔을 굴리며 말했다. 뭐 결국 중요한 건 손흥민이 어디에서 뛰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겠지. 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올렸다.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한국과 해외에서 다르게 평가받는 손흥민의 의미를 곱씹었다. 스포츠바의 분위기는 더욱 차분해졌고 이제는 대부분의 팬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TV 화면에는 손흥민의 하이라이트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경기 분석보다는 경기 후 인터뷰와 다음 경기 일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민기는 맥주잔을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손흥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봤고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열정을 직접 경험했다. 평소에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 정도로만 알고 있던 손흥민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짜 EPL과 유럽 축구에서 인정받는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야, 준영아. 민기가 입을 열었다. 준영은 마지막 맥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응? 솔직히 난 축구 잘 몰랐거든. 그냥 사람들이 손흥민 대단하다고 하면 아, 잘하나 보지 정도로만 생각했어. 근데 네가 설명해주면서 경기도 다시 보고 팬들 반응도 보고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보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네. 준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내가 괜히 손흥민 얘기하면서 열정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야. 민기는 휴대폰을 꺼내 일정을 검색했다. 그나저나 다음 경기가 언제더라? 준영은 즉각 대답했다. 3월 16일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풀럼이랑 붙어. 원정 경기야. 민기는 화면에 떠있는 경기 일정을 보며 말했다. 풀럼이면 이번 시즌 괜찮게 하고 있지 않아?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요즘 경기력이 꽤 좋아.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고 역습이 빠른 팀이거든. 원정 경기라 쉽지는 않을 거야. 민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에도 손흥민이 해결해줘야겠네. 준영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요즘 골 감각도 다시 살아났고 오늘 경기에서 자신감도 찾았을 테니까. 그리고 풀럼 수비진이 뒷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가 뚫어내기 좋거든. 민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나도 너랑 같이 경기 볼까? 준영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너 축구에는 별로 관심 없던 거 아니었어? 민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도 내 덕분에 오늘 꽤 재밌었어. 그냥 단순히 골 넣고 잘하는 걸 넘어서 경기 운영, 전술, 선수의 역할 같은 걸 알고 나니까 더 흥미로워지네. 준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지. 그럼 다음 경기 때는 너도 나랑 같이 응원하는 거다.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잔을 들었다. 그래, 한번 제대로 응원해보자. 손흥민이 또 해결해주면 대박이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바의 조명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TV 화면에는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EPL과 유럽 축구에서 인정받는 선수로 성장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민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근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 끝나고도 토트넘에 남을까? 요즘 이적설도 많던데. 준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거야 모르지. 하지만 난 손흥민이 어디로 가든 지금처럼 꾸준히 활약할 거라고 생각해. 토트넘에서 너무 많은 걸 해왔지만 만약 다른 리그로 간다고 해도 적응할 능력이 충분하잖아.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그래도 토트넘 팬들은 진짜 많이 아쉬워할 것 같다. 준영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손흥민 없으면 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데 팬들도 이제는 그가 뭘 하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한 한국 선수가 또 있을까? 민기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래 맞아. 그럼 다음 경기 때는 제대로 응원하자고. 준영도 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 이제 너도 손흥민 팬 되는 거냐? 민기는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근데 경기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들 것 같긴 하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스포츠바의 조명은 점점 어두워지고 손흥민의 활약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떤 순간이 펼쳐질지 두 사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다.